예, 이번 순서 국회의원들의 지역 관련 의정 활동 알아보는 투데이 의정통신인데요.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우리 지역구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장안평 이 네. 자동차 유통산업벨트 이게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안이 현실화된 건데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자동차 유통산업벨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예. 예. 지금 신차 시장에 비해서 중고차 시장이 규모가 2배 이상 됩니다. 그렇죠. 1년에 한 130만 대가 신차 시장이라고 한다면 중고차 시장은 훨씬 그것을 뛰어넘죠. 예. 대수도 그렇고 총액수도 훨씬 크죠. 아.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예. 또 그 부품을 갖다가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러면서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마침 저희 지역구 그 그거 장안평에는 유명하죠, 사실. 예, 70년대에 만들어진 부품 상가가 있고 아. 여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다 옵니다. 중동에서도 오고. 아, 부품 사러요? 예. 어. 뭐 옛날 우리 한국 자동차들 수출된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그거 부품 거기 구하려고 부품하려고. 다 거기서 오죠. 뭐 물론 이제 새로 신품종에 대해서도 그 부품을 구하러 오기도 예, 하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가장 큰 중고차 매매 타운이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부품 수리하는 곳들이 중고차 수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40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서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제가 예.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오래됐던 이 부품- 중고차 매매 시장. 예, 중고차 매매 시장 이제 이거 바로 그 중랑물 재생센터 앞에 있는 곳입니다. 아. 중랑물 재생센터는 성동구에 그 중랑천 그러니까 강북의 모든 하수가 여기 와갖고 아. 정화돼서 나가는 곳이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크기는 서울숲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커요. 예, 굉장히 크죠. 와. 근데 이제 크구나. 그 입구에 이렇게 우리 매매 센터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아.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지상을 완전히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숲 크기의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장안평 일대. 아.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이 매매센터는 이게 경매장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어허. 현대화한다는 예. 것입니다. 아.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우리 이 부품상가. 상가. 이건 뭐 A동, B동, C동, 다동, 가나다, 라동이 있는데 70년대에 만들어진 곳이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오고 있으니까. 오고 있으니까 아하. 뭐 여기 그 아마 점포만 뭐 한 1000여 개 가까이 될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클러스터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아, 아. 그러니까 아울러 여기다 이제 박물관도 짓는 거죠. 자동차 역사를 짓는 아. 박물관. 그다음에 포니도 갖다 놓고. 그쵸. 엑셀도 갖다 놓고. 예.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뭐 미니 자동차 같은 거 로봇 갖고 시험도 아. 하고 이런 관광 요소들도 이제 예.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곳들은 또 수리하는 곳들을 현대화하고. 왜냐하면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의 중고차 유통 어떤 그 클러스터 아. 센터로 이제 발전시키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부품 상가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 그게 굉장히 큰 거군요. 야,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공원과 일자리와 박물관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경제에 좀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일단 음식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 장안평이 이제 그 전에 좀 그 불명예스러운 업소들이 많이 있어갖고. 아. 근데 그거 다 이제 철거를 했죠. 예. 다 없앴죠. 그래서 하루에 한 유동 인구 5만 명 되던 것이 지금 한 5천 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지역 경제는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죠. 아.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 세계거리춤 축제 같은 걸 갖다 유치해서 1회 대회, 2회 대회를 갖다가 연 1회 대회 때는 한 연 7만 명, 2회 예. 대회 때는 한 15만 명 이렇게 왔다 갔는데 지금 이렇게 자동차 클러스터가 생기면 예. 당연히 거기서 신산업이 생기고 많은 유동 인구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식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 우크라이나나 이쪽 분들도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 뭐 사실 그쪽 계통의 식당도 많이 만들면 좋죠.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거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좀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가든5가 대표적인 예. 건데 이 가든5도 사실은 1000개 공구 상가를 없애면서 그 현대화된 시설로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그 좋은 말로 하면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나쁜 말로 하면 뭐 턱턱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면밀한 계획과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아울러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죠. 아.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구상처럼 나가라. 아, 근데 이분들은 나가면은 다시 이만한 부지를 갖다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는 부지가 크고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논의 끝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서울시장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랑물 재생센터까지 포함한 광역 개발 개념으로 좀 가자 이런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현시화돼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중랑물 재생센터까지 포괄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용지를 갖다가 그 부지를 갖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그렇게 되면 순환 개발 형식으로 해서 어떤 데는 이제 우선 클러스터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박물관 만들고 그다음에 경매장 만들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고 그만큼 어떤 데는 어떤 곳은 밀집시키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그 땅 그 위에 예. 새로운 어떤 그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럼 추가적인 부담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모을 건 모으고 분산시킬 건 분산시키면 사실 땅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하든 예. 건물 올리는 건 땅값만큼은 안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잘 되면 진짜 그리고 사실 그 저 외국 같은 경우에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저거 하고 이 중고차 관리도 또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를 살 때 그렇죠. 정말 히스토리를 다 보고 예.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고 살 수 있는 현대화 아니 같은 요새 것도 쇠고기도 히스토리 보고 사는데 자동차를 히스토리 못 보고 산다는 게 이게 아예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거 진짜 아니 이건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돼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렇군요. 그 뭐 매일 국회로 나오시니까 예. 요즘 좀 신경질 안 나십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벚꽃 말이에요. 제가 아까 국회 방송 올 때는 그 연문으로 아예 못 들어 진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벚꽃 축제 기간은 아닌데, 그죠? 근데 사실 벚꽃 이쁜 데가 여기 말고도 많아요. 그 지금 우리 민 의원님 지역구인 배봉산, 잘하시네요. 예, 그죠? 예, 예. 거기도 사실 이쁘잖아요. 그 배봉산 작은 산이지만 아주 예쁘죠. 예. 그래서 그 배봉산에서 시작해갖고 중랑천 뚝방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봉산이 그 1.9km고요. 산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하면 한 4km 되죠. 예. 그다음에 뚝방길이 3.1km인데 이게 서울에서 걷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길 베스트 10에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부터 그 중랑천 뚝방길에 배봉산에 그래서 뭐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뭐 곳곳에서 다 상춘객들이 오셔갖고 그 정말 아름다운 벚꽃을 갖다 구경했죠. 그리고 다 보면서 정말 길이 잘 다듬어져 있다. 우레탄이 깔려 있어서 걷기가 편하고 또 배봉산 같은 경우는 황토길도 새로 만들어서 맨발로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둘레길도 새로 조성하고 예. 그다음에 그 산에 숲속 도서관. 숲속 도서관이라고 해요. 야, 예. 작은 도서관. 예. 이거 이쁘네요. 예,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뚝방길이고 배봉산이고 이런 곳에 이제 그 지난달 말에 작은 도서관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쁘다. 산책을 하다가 그래서 책도 보고 가실 수 있고 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산책하다 갑자기 비가 오면 여기 들어가서 좀 쉬다 가실 수도 있고 야, 작은 도서관 만들기는 많이 한 10년 전부터 많이 이제 캠페인이 일어나갖고 곳곳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숲속 도서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구청장하고 그러니까 유덕열 구청장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애써서 또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학교 주변에 예. 배봉산 끝나는 자락에 이제 우리 숭인중학교라고 있는데 예. 거기 시립대학교에서 이제 숭인중학교까지 이렇게 길을 기존에 차도가 넓은 곳은 차도를 반을 잘라서 차가 안 다니는데 뭐 4차선, 5차선 이렇게 되는데 한 5차선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차가 안 다니는 길이니까 실제로 한
3차선 잘라갖고 이렇게 주민들 산책길로 이렇게 만들고 쭉 그래서 순환 산책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모든 게 진척이 되고 아까 그 도서관은 진짜 이쁘네요. 크지는 않지만 그죠?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그 저 면목선 경전철 재추진 요게 확정이 됐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2년 전, 2년 한 6개월 전에 사실 그 면목선 경전철이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 한 1,1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경전철 요금을 1,500원 정도로 그 업체에서 제한을 한 거죠. 높인 그러면 주민들이 경전철 탈 거냐, 버스를 탈 거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이 낮다.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근데 원체 우리 강북 지역은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 그동안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장 개발연구원을 갖다 원장 관계자들 갖다가 한 6-7차례 접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서울시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갖고 다시 이 문제를 갖다 살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올 가을쯤 되면 면목선 경전철 그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예.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제 업자가 적정 가격을 써내게 되면 일단 사업이 시작되게 되겠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땐 단순하게 뭐 교통수단이 하나 늘었다 이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뭐 물론 그렇죠. 예. 그 사가장길을 따라서 이제 중랑구청까지 우리 청량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거기서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 경전철이고 무인 경전철이죠. 예. 그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예. 아주 현대화되어 있는 뭐 승차감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의 편의라고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외감, 강북의 소외감 같은 것을 달랠 수 있는 강북에도 이런 이렇게 편의시설 무인화된 이렇게 초현대적인 교통시설이 들어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지역 개발에 따른 어떤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야, 어쨌든 이거 아주 굵직굵직한 얘기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잘 되면 진짜 지역이 확 바뀔 거라는 생각, 아니, 그 생각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죠. 정말 아주 큰 사업들인데. 앞으로 그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으세요? 그 지난 3년 동안 동대문구의 교육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 순위가 교육의 질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무슨 뭐 대학 입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에서 굉장히 그 하위권에서 지금 상위권에 다 올라섰는데 지금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가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현안인데 지금 서울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270개 됩니다. 그 중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최상위권 고등학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전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지금 뭐 학교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예.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랑. 그래서 여기 기존에 우리 지역에 전농동 뉴타운 지역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학교 부지랑 그 학교 부지랑 맞봤거든요. 환지를 해서 그 남는 차액만 건축비로 보전을 해주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협상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곧 좋은 소식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소외감이 있지만 이 젊은 부부들한테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진짜 그것도 되면은 진짜, 보니까 뭐 이 지역이 막 팍팍 바뀌네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인의 섬세함과 그죠? 그리고 지금 중앙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서울시 동대문구 의리지역구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더워졌죠. 이 초여름 날씨 때문에 요새 봄꽃들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넘게 앞당겨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의도 벚꽃 말입니다. 벌써 만개를 해가지고요. 지금 국회 주위에 벚꽃 구경하러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량 통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어쨌든 이래저래 사람들 들뜨게 한 계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도 봄꽃처럼 일찍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